스트레스의 진실에 대해 발표할 추상과학부 동물소재공학과 김원준입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이 PPT 발표를 3월 18일에 했는데 지금 기록용으로 다시 찍겠습니다. 그런데 대본을 다 까먹어서 프리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이 발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인생사 마음먹기 달렸다. 이순신 장군이 원효대사 해골물을 깊은 뜻 효율적인 암기 방법입니다. 목차는 간단하게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정의, 스트레스 실험, 우리나라 위엔 현실적인 방법인가, 구글 명상과 스탠포드 교수의 암기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뭔가? 제가 소개한 스트레스 정의는 긴장입니다. 그럼 긴장은 무엇인가?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서 배웠듯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져요. 교감신경은 예를 들어 긴장한 상태고 부교감신경은 긴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었는데 인터넷에 치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건 틀릴 수 있습니다. Y축이 행복이고 S축이 긴장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 오른쪽이 교감신경이고 이 왼쪽이 부교감신경이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게 행복한 거고 아래쪽에 있는 게 행복하지 않은 거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생존을 목표로 할 때 과거에 유리했던 감정은 현재 유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시험운기랑 교통사고가 있는데 용기를 가져야 할 때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불안을 가져야 할 때는 교통사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선 이어폰을 끼고 도로를 건너가며 용기를 가지며 건너가죠. 예. 그리고 호랑이는 무서워하는데 자동차는 안 무서워한다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유전자 감정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용기를 붙이면 긍정적으로 보여요. 죄를 범하면 용기, 도망칠 수 있는 용기, 하지만 용기는 무조건 좋진 않다. 이고 우리는 파워러프게요. 그러니까 용기는 항상 좋다는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실험이에요. 제가 소개하는 실험들은 모두 핵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제가 소개하는 실험은 모두 믿음에 관련된 겁니다. 그게 믿음이 중요한 거고요. 호텔 실험인데 핵심은 운동이라 믿으니 체지방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은 어떤 박사가 호텔 하우스키퍼들이 운동할 정도로 노동을 하는데 운동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는 그걸 이상해하고 궁금해해가지고 포스터를 붙였어요. 그 포스터가 뭐냐면은 매트리스 들기는 몇 칼로리 소모되고 수건 줍기는 몇 칼로리 소모된다. 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포스터를 붙인 뒤에 호텔 하우스키퍼들이 더 운동 효과를 누렸고 체지방이 실제로 줄어들었어요. 다음 실험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문화가 과학으로 증명된 순간. 음료수 실험인데 이게 뭐 진짜 0칼로리라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기가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포만감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A 음료수는 620칼로리고 B 음료수는 140칼로리인데 각각 한 명에 나눠줬어요. 근데 그때 그렐린이라는 걸 측정해봤거든요. 그렐린은 배고픈 호르몬 수치인데 포만감을 나타낼 수 있는 호르몬이네요. 근데 그래서 뭐 당연하듯이 칼로리가 높은 음료수를 먹은 사람이 더 포만감을 느꼈대요. 그런데 그 두 개는 칼로리가 같은 음료수였던 거예요. 핵심은 호르몬을 바꾼 건 음료수가 아니라 믿음이란 거고요. 전에 있던 실험도 믿음이 체지방이 줄어들었고 이번에도 음료가 아닌 믿음이 바꾼 거예요. 조사를 소개해봤는데 미국이 3만 명을 8년간 추적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좋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가 받지 않는 사람보다 건강했어요. 결국 스트레스는 잘못이었고 스트레스가 나쁘다는 이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믿음. 스트레스를 용기로 믿으려면 DHEA가 나오고요. 스트레스를 불안으로 믿으려면 코르티솔이 나와요. 뭐 간단하게 DHEA는 건강에 좋은 거고 코르티솔은 건강에 나쁜 거예요. 그러면 재민삼아 뇌의 바뀐 생각을 한번 바꿔봐요.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긍정을 부정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긍정적인데 부정적으로 바꿔볼게요. 롤이라는 게임은 빠른 반응 속도 고문이고 정확한 클릭 고문이고 많은 계산이 필요한 고문이고 취미라면 돈도 안 줘요. 축구는 공을 뺏어 하는 고문이고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고문이고 더러워지는 고문이고 취미로 하면 돈도 안 줘요. 런닝머신은 계속 앞으로 달려야 하는 고문 도구이고 실제로도 고문 도구였어요. 실제로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이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책 사피엔스랑 연관 짓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이런 부정적일 수 있는 것들을 긍정적이게 활용하고 있다가 중요합니다. 부정을 긍정적으로 바꿔볼게요. 공부는 안 움직이고 달리기를 안 하고 빠른 반응 속도 필요 없고 정확한 클릭 요구도 필요 없어요. 거기다 지혜를 얻고 심지어 돈까지 줘요. 단순 반복 노동은 명상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단순 반복 노동은 명상일 수 있고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행위예요. 실제 종교에서 명상으로 만트라나 옴 같은 것을 반복하기도 해요. 아니, 만트라나 옴 같은 걸 반복하기도 하는데 진짜 실제로 옴이라고 계속 반복하기도 해요. 흥미롭습니다.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힘쓰는 노동을 운동이라 생각하면은 몸이 좋아지고 단순 반복 노동을 명상이라 생각하면은 정신이 좋아져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녀가 있는데 이 영화를 제가 중학생 때 봤는데 좀 재밌었어요. 줄무늬가 있는데 이 줄무늬가 아니라 줄무늬 파자마라 했는데 파자마가 아니라 감옥 제수복이죠. 예. 이 영화는 그 독일 히틀러가 유태인을 뭐 통제하는데 그때 아빠가 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불안할까봐 노동을 놀이로 생각하게 만들어줬어요. 핵심은 노동을 놀이로 생각하게 만들어줬어요. 아들에게. 그래서 저 영화는 아빠가 아들에게 노동을 놀이로 생각하게 해줬고 자신을 지금까지 이용했어요. 실제로 이 영화 마지막에 아빠가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위인과 연관시켜 볼게요. 이순신 영화 명랑대사가 있는데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것을 나쁜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고 코르티솔을 DHE로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님은 DHE를 감각으로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DHE를 몸으로 직접 깨달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사즉생 생지필사도 있는데 이것도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고 살 거자 하면은 죽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다. 용기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할 수 있죠. 어느 데서 해금물도 마시는 물에 믿고 먹으니 맛있었고 해금물에 믿고 먹으니 맛이 없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도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는 실천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주의식 교육과 교정관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는 실천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다 아는 얘기지만 근데 고정관념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인가?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현실 도피하라는 말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현실 도피와 좀 달라요. 나쁜 상황일 때 자신이 좋은 상황이라고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 이고요. 중요한 건 자신이 나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쁜 상황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예시가 조금 전에 말한 거죠. 노동을 운동으로 생각하고 노동을 놀이로 생각한다. 근데 이게 또 더 중요한 말이 애초에 문제 때문에 걱정한다면 걱정이란 새로운 문제가 또 생겨요. 실패하면 문제는 더 커지고 불안 대신 용기를 가져요.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한다면 걱정이란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게 또 어떤 분이 말하셨는데 제가 이 문장을 제가 직접 만든 뒤에 어떤 사람이 말한 거 봤어요. 생각과 고민을 구분해라. 생각과 고민을 구분해라. 이게 제가 만든 문장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구글 명상가 전문가 차들 몽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의 정신도 근육처럼 커진다 이런 것도 있고 노력하면 언젠가 득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그래도 힘들다. 그래도 이 원유대사 해골물과 비슷한 방법이 힘들다 하면은 스탠포드 교수 양성 방법을 좀 가져와봤어요. 우리 스트레스 주 원인을 파악하고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득도를 할 수 없다면. 그럼 대학원의 주 스트레스 원인은 암기인데 그럼 암기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제가 찾아봤는데 암기를 할 때는 커피는 언제 먹어야 좋을까요? 바로 학습 직후 커피를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찬물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찬물 실험이 뭐냐면은 팔을 찬물에 담그면은 암기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것은 찬물을 팔에 담갔기 때문에
암기가 잘 된 게 아니라 찬물에 팔을 담겼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됐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됐기 때문에 암기가 잘 된 거예요. 그럼 이거 다른 걸로 바꿔도 되죠. 예를 들어 운동도 할 때도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커피를 먹을 때도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니까 굳이 찬물에 팔을 담글 필요 없이 운동이나 커피를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학교나 실내에서는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튜브에 위호프 호흡을 치면은 그 호흡법도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해줘요. 공부하기 1시간에서 3시간 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암기에 도움 되고요. 그리고 명상을 해서 신경 가소성을 늘리고 그 신경 가소성으로 암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자기 1시간에서 3시간 전에 학습하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어요. 또 뭐 있지? 그리고 숨을 참아도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요. 네.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 전통, 역사, 영화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인과관계인지 상관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연관 없어 보이는 것들이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음료수 실험이랑 뭐 이순신 장군이 원효대사, 주문이 파장을 입은 소년 이런 게 있죠. 이런 걸 보면 뭐든 크기에 도달하면 통한다는 이치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불안하지 않고 이순신 장군처럼 용기 있게 맞서 싸워 이 세상의 개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